찰싹. 백화점 김치 매대. VIP 옷에 김치 국물이 튄다. 순간 VIP의 손바닥이 정분씨의 뺨을 후려친다. 정분씨의 뺨이 돌아가고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어딜 감히? 이 옷이 얼만지 알아? 정분씨는 뺨을 감싸준 채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때린 사람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새벽 4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정분씨는 벌써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장독에서 김치와 된장을 꺼내는 정분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새빨간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60대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이 시간이면 일어나 장독대를 살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키워낸 아들,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 햇볕과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작품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잘 익어가네. 손가락으로 된장을 살짝 떠서 맛을 봅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이 혀 위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지요. 아줌마 된장 2kg만 주세요. 시골 청송 재래시장. 정분씨의 좌판 앞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손맛을 믿고 찾아왔고 처음 오는 손님들도 시식 한 번이면 단골이 되곤 했습니다. 하얀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 자국, 굵고 거친 손마디,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김치 3kg, 된장 2kg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담근 맛이 나요. 요즘은 이런 맛 찾기 힘든데. 엄마 손맛 생각이 나신다니 보람있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고 허리는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좌판에서 조금씩 팔다가 어느새 이 시장에서 소문난 김치 맛집이 됐습니다. 정분씨에게는 남들과 다른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재료는 무조건 국산. 배추는 해남에서, 고춧가루는 영양에서, 마늘은 의성에서. 한 푼, 두 푼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재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유기농 인증. 화학비료 쓴 재료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비싸더라도, 좀 더 구하기 힘들더라도 유기농 재료를 고집했습니다. 셋째, 정성. 새벽같이 일어나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리는 그 시간.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분씨, 그렇게까지 해서 남는 게 있어요? 정분은 대답했습니다. 남는 건 없어도 속이는 것보단 낫죠. 정분은 겸손했습니다. 정분씨의 김치와 된장은 정말 특별했지요.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 국산 유기농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1년 전부터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후기를 쓰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재래시장까지 2시간을 달려와서 정분씨 김치를 사가는 사람들. 정부는 그때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장 사람들에게 정분씨의 김치는 이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정분씨, 저번에 가져간 깍두기 진짜 끝내줬어? 그래요? 다행이네. 오늘은 된장도 한 통 더 넣어줄게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정분씨 된장찌개만 찾는다니까. 된장 2통만 더 주세요. 어느 날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손님이 몰려와 오후 3시에 물건이 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손님들. 오늘은 다 팔렸어요. 다음 장날에 더 많이 준비해 올게요. 정분씨는 오늘도 트럭에 김치통과 된장 항아리를 싣고 그녀는 시골 장터로 향합니다. 2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변하지 않는 일상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런 정분에게 또 하나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은 엄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받으며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서 일 좀 해볼게. 기회가 생겼어. 정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가봐.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충분치 못한 뒷바라지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비록 멀리 있지만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 민준이 그녀에겐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간간히 엄마의 안부를 물어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넌 일이나 열심히 해. 정부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의 다 팔린 김치통 옆에서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박정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강남 S백화점 식품관 이민아 MD입니다. SNS에서 선생님 김치가 화제더라고요. 직접 맛을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백화점이라는 말에 정분의 손이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요? 요즘 고객들이 지역의 맛집 김치를 많이 찾으세요. 선생님 제품이 딱 그런 거거든요. 박정부님의 손맛 김치 꼭 저희 고객님들께 선보이고 싶어요. 다음 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말로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장터를 찾아왔어요. 그는 정분 씨의 김치와 된장을 여러 종류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퀄리티면 백화점 입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꼭 모셔야겠어요. 3개월간 임시 입점으로 테스트해 보시죠. 반응 좋으면 정규 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설레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평생 김치 하나로 살아온 손, 트럭을 몰고 장터를 전전하던 삶, 그런 자신이 백화점에 입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분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백화점에서 입점하재요. 뭐? 진짜요? 대박이네. 정분 씨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백화점까지. 정분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낡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의 졸업사진.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날의 자랑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백화점 들어간대. 믿어지니? 네가 미국에서 고생하는데 엄마도 뭔가 해내야지. 정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 바쁜가 보네. 나중에 다시 걸어야겠다. 정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잘 지내는 거겠지. 엄마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S백화점 본점 14층짜리 유리 건물은 정분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맞나? 떨리는 다리로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 샘플이 담긴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정분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 박정분 씨.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고 세련된 식품관 이민아 MD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시식 행사 어떠세요? 반응이 좋으면 바로 입점 계약 진행할 수 있어요. 다 다음 주요? 그렇게 빨리요? 네, 정부님 괜찮으시죠? 이민아 MD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대박. 맛이 어떠세요? 이거 시식 행사하면 완전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큰 백화점에서 자신의 솜씨를 인정해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임시 입점 계약서예요. 고객 반응 좋으면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고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박정분 씨 실력이 있으시니까 드리는 기회예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박정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정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야지. 이 좋은 소식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아,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걸게. 아들 민주는 많이 바쁜가 봅니다.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집으로 향하는 정분의 뒷모습. 손에는 임시 계약서가 든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분 씨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 중요한 시식 행사장에서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시식 행사를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김치와 된장을 정성껏 포장하고 낡은 옷장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분. 이 옷이면 괜찮겠지? 가진 옷 중에 가장 깔끔한 옷으로 단장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차림새였지요. 금요일 오전 10시. 정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백화점 문도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입구 앞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는 정분.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S백화점 지하식품관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시식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시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국산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 정성 가득한 김치 한번 맛보세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주부들, 아주머니들, 시식 코너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 국물 맛 좀 봐, 시원하다. 이거 얼마예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덜어주고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문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쉿, 조심해. 저번에도 난리 났잖아.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서너 명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사모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흰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뒤에는 2명의 비서가 따라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한 명은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급진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도도함과 싸늘한 분위기가 감도는 외모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기 시식 행사하고 있네요, 사모님. 그래? 잠깐 가볼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교양 있는 말투였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시식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정분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정분의 오래된 블라우스, 낡은 운동화, 거칠어진 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김치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아, 손님, 여기는 국산 유기농 김치 시식 코너입니다.
된장도 있고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유기농이요? 그렇군요. 요즘 다들 유기농이라고 하시던데.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비아냥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인증받은 유기농 재료만. 됐어요. 맛이나 볼게요. 그녀는 일회용 포크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바로 뱉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죄송한데요. 이거 좀 맛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녀의 행동에 정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김치는요 하며 머뭇거리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입맛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특별할 것도 없는데 이걸 백화점에서 굳이 판매한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셨나 봅니다. 입맛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 아닐까요? 이런 걸 백화점에 들여놓으면 백화점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요. 뒤에 있던 비서 하나가 낮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시간 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알았어요. 하며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오던 꼬마 아이가 정분 씨의 매대에 부딪혔습니다. 김치 국물 몇 방울이 튀었어요. 그녀의 흰색 샤넬 재킷 소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자신의 재킷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 얼룩이 흰 천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중한 어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분은 황급히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킷을 닦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철썩 그녀의 손이 정분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분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어딜 감히 손을 대?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옷이 얼만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샤넬이에요. 800만 원이요. 이제 이거 못 입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 세탁비를 제가 드릴게요. 세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입을 수 없다고요. 소란이 일자 식품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우선 진정하시고. 진정이요? 그녀는 직원을 째려봤습니다. 이 할머니 김치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책임은 백화점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백화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옷 때문에 다음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보상해 주실 건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가방, 말투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을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실례지만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교양 있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옷 한 벌 값도 안 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식품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 씨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폭행을 하신 건 좀.
정분의 말을 듣던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테이블에 던져 놓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재벌 유니콘테크 최태준의 배우자 김서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남편이 최태준 회장이에요. 신고를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요. 백화점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니콘테크라면 IT 업계에서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다음부터 고려 좀 하세요. 백화점 수준에 맞지 않는 분들을 입점시키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김서연은 식품관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교양을 가장한 차갑고 매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김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천한 것들 상대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져 갔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식품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분 씨 괜찮으세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식품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신고하고 싶지만 정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입점 계약이 취소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 건드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김치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시식 행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날 백화점 본부장실에는 식품관 직원이 불려갔습니다. 오늘 사건 보고받았습니다. 김서연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꼬마아이가 뛰다가 일어난 일인데. 폭행은? 폭행이요? 그게 중요합니까?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사모님이 누군지 압니까? 유니콘테크 대표 사모님입니다. 우리 백화점 VIP 중에 VIP예요. 그 집안이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기나 해요? 하지만은 무슨요? 박정분 씨 입점 계약 취소하세요. 네? 직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도 안 했잖아요. 임시 계약이니까 위약금도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이요? 비즈니스에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VIP 한 분이 그런 분 10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알아서 처리하세요. 식품 담당관 직원은 정분 씨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분 씨, 저 이민아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약 취소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항상 무시당할까? 왜 나는 항상 짓밟힐까?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의 따끔거림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멍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정부는 큰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려고요.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받았습니다. 박정분 씨,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압니다. 그게 왜요? 유니콘테크 최태준 대표 사모님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처벌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맞은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분 씨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정당방위요? 네. 옷에 김치 국물이 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법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정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의 논리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맞고도 억울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힘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짓밟혔습니다. 평범한 시골 사람 정분 씨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분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니까요. 5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분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고 김치를 준비하고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분 씨, 오늘 김치 맛이 좀 다른데요? 단골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담갔는데. 정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맛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담그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 요즘 왜 그래요? 웃지도 않고. 옆가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정부는 악몽을 꿨습니다. 철썩, 뺨을 맞는 소리와 김서연이 중얼거렸던 수준에 맞지 않는 천한 것들이라는 김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순간 정부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 씨, 요즘 또 입소문이 나고 있대요. 정분 씨 김치 찾는 사람들 많아요. 정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그동안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백화점에서 뺨을 맞았다고. 엄마가 너무 억울하다고. 엄마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엄마는 늘 그렇게 혼자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월 중순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냈니? 응,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 뭐? 한국에? 응. 큰 계약건이 하나 있어서. 투자 미팅 때문에. 3달 정도 있을 것 같아. 정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정말 온다고? 응. 그런데 엄마 금요일 저녁에 시간 돼?
밥 먹으러 갈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싹 다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하는 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부는 준비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배추를 골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집 청소도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정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정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정부는 식탁을 바라보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의젓해진 얼굴, 단정한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하지만 정분의 눈에는 그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정분이 아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방, 낮지만 정갈한 가구들, 그리고 가득 차려진 식탁. 엄마, 이 많은 걸 언제 다 만들었어?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지.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앉아, 어서 앉아. 배고프지? 민준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그렇지? 맛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준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공기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밥을 다 먹고 민준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뭐 똑같지. 시장 나가고 김치 팔고. 건강은? 건강해.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건 한국 회사에 투자 검토하러 왔어. 글로벌 투자사 제네시스에서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정분의 아들 민준은 중요한 협의차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모 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건이었습니다. 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정부는 민준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뭐 일이니까. 그런데 투자 금액이 꽤 커서 신중하게 봐야 해. 얼마나 큰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3천억 원. 정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천억? 응. 그 정도 규모야.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민준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일이야, 엄마. 정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큰 회사에서 일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큰일 하는 아들한테 엄마의 하찮은 일로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어릴 적처럼 엄마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준아, 자니? 아니, 앉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엄마도 네가 곁에 있으니까 좋아.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네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다니. 민준은 엄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잘 키워줘서. 얼마 후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투자건 잘 마무리하고 가야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괜찮아. 금방 돼. 아침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며칠 바쁠 것 같아. 월요일에 미팅 있어서. 그래, 일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주말에 다시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네시스 한국지사,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30층. 민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유니콘테크 실사 최종 보고서입니다. 오늘 오후 미팅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 책상에 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기술력 평가,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모두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오너 가족 도덕성 검증. 민주는 관례적으로 넘기려다가 멈췄습니다. 보고서의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김서현, 최태준 대표 배우자. S백화점 식품관 시식 행사장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 박정분, 식품 판매업자, 재래시장 김치 판매업.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정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준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식 행사 중 김치 국물이 김서현 의류에 묻었고 그 일로 식품관 상인의 뺨을 때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부는 바로 민준의 엄마였기 때문이죠. 민준은 가슴이 뛰고 머리가 빙글거렸어요. 민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네,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컴퓨터로 보내주세요. 아이가 뛰었고, 김치 국물이 튀었고, 그리고 철썩, 뺨을 맞는 엄마. 민주는 분노로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쥐고 서 있을 엄마가 연상되었어요. 민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은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비서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미팅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준 대표와 부인 둘 다 참석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인께서도 회사 일에 관여하신다고 해서 동석하신다고 합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비서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표정은 처음 봤기 때문이지요. 민준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서현, 최태준, 그리고 유니콘테크. 복수는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야.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지. 민준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월요일 오후 2시. 제네시스 한국지사 대회의실. 민준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 빌딩들, 자동차들, 작게 보이는 사람들.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5분 후면 유니콘테크 측에서 도착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죠? 네, 회의 자료, 계약서, 초안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분, 폭행 사건.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티내면 안 된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민준은 재킷을 여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1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유니콘테크 최태준 대표님 그리고 김서현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태준이 먼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 뒤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재킷, 샤넬 가방을 든 여자. 김서연이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죠.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였지요. 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김 대표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니콘테크 최태준입니다. 최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한 악수였습니다. 제 아내 김서연입니다. 회사 일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오늘 동석했습니다. 김서연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 민주는 김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엄마 뺨을 때렸던 그 손. 민주는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 미팅은 1차 투자 검토 미팅입니다. 저희가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유니콘테크의 재무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1,200억 원, 올해 목표는 1,800억 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민주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술력, 경쟁사 분석, 시장 전망.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최태준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그럼 투자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새 서류를 꺼내며 저희는 3천억 원 투자를 검토 중이며 지분 25% 인수 조건입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25%요? 그 정도면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조건이요? 네. 저희는 ESG 투자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히 오너 가족의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최태준이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입니다. 민준이 김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김서연은 평온했습니다. 민준이 누군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음 주에 2차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투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최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최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태준의 회사는 유망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무 구조가 흔들리며 이번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저희로서는 이번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세 사람은 일어나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김 대표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죠. 민주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태준 부부가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엄마 뺨을 때렸구나. 저렇게 우아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니콘테크 심사 더 깊이 진행하세요. 네. 더요? 네. 재무, 기술, 시장성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쪽을 봐야죠. 다른 쪽이라면요? 오너 가족의 평판, 언론 기사, 모든 걸 다시 조사하세요. 비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 정도까지 조사하는 건 저희 관리에도 없고 이번엔 예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특히 김서연 씨. 그분의 평판 전부 파악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책상 서랍을 열어 아까 넣어둔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가 뺨을 맞고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쳤을까? 민주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아들이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민주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엄마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민준아, 오늘 일은 잘 됐니? 응, 잘 됐어.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너는? 나도 먹었어. 엄마, 이번 주말에 또 갈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최태준.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엄마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다음 날,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김서연 씨 관련 자료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김서연 39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재벌 2세, 부친은 건설회사 회장, 2010년 최태준과 결혼, 슬아의 자녀는 없음, 현재 유니콘테크 비공식 고문 역할. 그 아래로 더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백화점 직원에게 갑질 민원, 합의로 종결. 2021년 레스토랑 웨이터에게 폭언, 사과문 게재 후 종결. 2023년 호텔 직원에게 갑질, 언론 보도되었으나 호텔 측 무마. S백화점 시식 행사장 폭행 사건. 민주는 리스트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김서연은 상습적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해왔고, 그리고 매번 돈과 권력으로 무마해왔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비서, 이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ESG 오너 가족 리스크 평가 항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준 대표 회사 재무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대출 현황, 특히 단기 부채 상환 일정. 비서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투자 안 하시려는 겁니까?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투자는 할 겁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요.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김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언론 기사에서 캡처한 사진. 자선 행사장에서 웃고 있는 김서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구나.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을 수 있는 사람. 민주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들이 엄마에게 한 것을 똑같이 돌려줄 것이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유니콘테크 투자권 추가 심사 필요. 내용, 오너 가족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리스크 발견. 오너 가족 리스크가 매우 큼. ESG 투자 원칙 위배 가능성 있음. 2차 미팅 후 최종 판단 예정. 민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수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죠. 천천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간절할 때, 그때 뺏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고통이 더 깊어지니까. 민주는 고뇌에 찬 얼굴로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봅니다. 다음 주 2차 미팅. 민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주는 그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서연의 갑질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건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주는 엄마를 만났어요. 민준아, 이번 주는 어땠니? 바빴어. 그 투자건 때문에. 잘 되고 있어?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곧 끝날 것 같아. 정부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민주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굴욕적으로 뺨을 맞았을 엄마. 하지만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엄마. 괜찮아, 엄마. 곧 다 정리될 거야. 월요일 오후 3시. 제네시스 대회의실. 2차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준과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투자가 거의 확정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태준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앞에 놓았어요. 오늘은 투자 최종 검토 미팅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군요. 네, 말씀하세요. 최태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선 기술력도 우수하고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향후 있을 투자 유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어요. 우려라니요? 최태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ESG 투자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특히 오너 가족의 사회적 책임을요. 네, 기억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몇 가지 발견된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김서연 씨, 혹시 2019년 알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김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19년이요? 네.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민원이 접수되었고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태준이 끼어들었어요. 김 대표님, 그건 정말 사소한 오해였습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민주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분께 폭언을 하신 일. SNS에서 논란이 되었죠. 사과문을 게재하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김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최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땐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호텔 직원분과의 마찰. 이번엔 언론에도 보도되었죠. 민주는 네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재벌기업 배우자 호텔 직원에게 갑질 논란. 최태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김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5월 S백화점에서도 사건이 있었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시식 행사장에서 식품관 판매자분을 폭행하신 일. 경찰에 신고도 접수되어 있군요. 피해자분은 60대 박정분 씨.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제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셨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네. 합의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김 대표님, 이 일들이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준은 최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네시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 그런데 오너 가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해왔다면 이건 명백한 오너 가족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아내 개인 문제지 회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최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민준은 5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서연 씨는 유니콘테크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시고요. 투자자 미팅에도 동석하십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최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제네시스는 투자하는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가 투자한 후에 이런 도덕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갑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민준은 김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투자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고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주요?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초까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단기 부채 상환 일정이 있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급하게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곤란하니까요. 최태준이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땀이 나고 있었어요. 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투자는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대표님,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자분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은 김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분 성함이 박정분 씨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과하실 건데요?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도 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태준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회사 차원에서 윤리 강령도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팅은 끝났습니다. 최태준 부부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김서연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최태준이 아내를 부축하고 문이 닫혔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네. 투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하지만 오너 가족 리스크가 명백한데.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해질지, 얼마나 무릎 꿇을지 그걸 보고 싶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갔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민준아, 일은 잘 되고 있니? 응. 곧 끝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조심히 다녀. 엄마,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무슨 소식?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엄마 기쁠 만한 소식이야. 그래? 엄마는 네가 건강하면 그게 제일 기쁜데.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멀리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당신은 힘없는 내 엄마의 뺨을 때렸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최태준의 차 안. 최태준과 김서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어? 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잖아. 최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안하다고. 김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회사가 망할 위기인 거 알아?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서연이 작게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정분 씨. 그분 찾아가서 사과해. 제대로. 알았어. 내일 당장 찾아갈게. 그리고 김 대표한테도 연락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알겠어. 차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다음 날 김서연은 재래시장을 찾았어요. 고급 승용차가 시장 입구에 섰어요. 김서연이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샤넬 가방을 들고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들, 생선 냄새. 박정분 씨 좌판이 어디예요? 김서연이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정분 씨요? 저기 끝에 있어요. 아주머니가 가리켰어요. 김서연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시장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분을 발견했어요. 좌판에 앉아 김치를 팔고 있는 정분. 낡은 옷을 입고 주름진 얼굴로 웃고 있는 정분. 김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김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다가갔어요. 저기요. 정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을 봤어요. 정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박정분 씨 맞으시죠? 저. 백화점에서. 정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주변 시장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김서연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5개월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뺨을 때리던 그 차가운 손, 차가운 눈빛, 주변의 외면. 정분의 몸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김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전에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변 시장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분 씨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누구야? 정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위로금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정분이 손을 내저었어요. 필요 없으니 그만 가세요. 박정분 씨 제발. 됐습니다. 가세요.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정분 씨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뭐야? 옆 가게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김서연은 당황했어요.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정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분 씨, 시장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분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최태준의 집. 김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어떻게 됐어? 최태준이 물었습니다. 안 됐어. 사과 받아주지 않았어. 뭐라고? 최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찾아갔는데 그냥 가라고 했어. 다시 오지 말라고. 최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김 대표한테 뭐라고 보고해? 김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만든 문제잖아. 최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회사가 지금 망할 위기라고. 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최태준은 민준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 대표님, 저 최태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 아내가 어제 박정분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과하려고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과를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피해자분이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럼 투자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단기 부채 상환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 대표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가시면 피해자분도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최태준은 청송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서현과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정분 씨 좌판 앞에 섰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박정분 씨, 저는 유니콘테크 대표 최태준입니다. 최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전에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대표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최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서현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시장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가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최태준이 다시 말했어요. 진심이요? 정분이 냉소를 띠며 물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매몰차더니 참 모를 일이네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태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그만 가세요. 정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용서받아야 할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됐어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분이 등을 돌렸어요. 박정분 씨. 최태준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최태준과 김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어요.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찬. 김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도 답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재무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상환 못하면 압류 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 지금 해결 중이야. 하지만 시간이... 알았어. 최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알아.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최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김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최태준은 다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만 역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절박합니다. 이 투자 없이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뭘 해야 합니까? 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최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만약 제가 이 투자건을 거절한다면 최 대표님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파산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 대표님은 왜 진작 부인분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너 가족의 도덕성이 회사에 리스크가 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돈과 권력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 후회하시는 건 진짜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대표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뺨을 맞고 외면당하고 혼자 울었을 엄마. 최 대표님, 본사 검토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어요. 김 대표님. 최태준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민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본사에서 답변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너 가족 리스크가 명확하니 투자는 일단 보류한다고 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최종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 미팅 잡아주세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들어 엄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민준아, 밥은 먹었니? 먹었어. 엄마는? 나도 먹었지.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았냐고. 사과는 받았냐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엄마 건강 챙겨. 그래, 너도.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제네시스 대회의실. 최태준과 김서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민준이 말했어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준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본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태준이 숨을 멈췄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유니콘테크에 대한 투자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최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오너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본사 입장입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대표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합니까? 뭘 더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태준이 절규했어요. 민준은 최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김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민준은 김서연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 대표님. 최태준도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태준과 김서현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의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최태준과 김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니콘테크는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단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은행의 압류가 시작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들은 떠났어요.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중견 IT 기업 유니콘테크 자금난 심각. 최태준 대표 투자 유치 실패가 결정타. 언론은 최태준을 조명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IT 기업가. 하지만 경영 실패로 몰락한 사례. 아무도 김서연의 갑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중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저녁. 민준은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정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아, 일은 다 끝났니? 응. 다 끝났어. 잘 됐니?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 식사를 하던 중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엄마? 사실은 전에.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었어. 시식 행사를 했는데. 민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 김치 국물이 손님 옷에 튀겼어.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손님이 화가 나서 나를. 정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다 알고 있어. 정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 어떻게? 민준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투자 검토하던 회사 있잖아. 응. 그 회사가 바로 유니콘테크였어. 대표 부인이 김서현이고.
엄마를 때린 그 사람. 정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가 알고 있었어? 응. 심사 서류 보고서에서 봤어. 정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 내가 엄마께 용서를 빌게 했어. 그럼 네가? 응.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왜 그랬어? 3천억 원이라며? 그런 큰 거래를. 정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혼자 힘들게 해서. 내가 여기 있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금난으로 다시 재기하기 힘들 거야. 이제 그 사람들도 알 거야. 약한 사람 짓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민준아, 네가 그렇게까지. 잠시 후 정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민준아, 넌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니? 민준이 웃었어요. 엄마가 잘 키워줘서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나 대학 보내주고 미국 갈 수 있게 해줬잖아. 엄마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 위에 살았어. 이제는 대접받을 차례야. 정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장은 평온했어요. 정부는 예전처럼 좌판을 펼치고 김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정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웃음이었습니다. 김치 맛도 된장 맛도 여전하고 역시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정부는 행복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은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결국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분 씨한테는 영원한 자기 편 아들이 있다는 것도. 주말에 민준이 시장에 왔습니다. 엄마, 민준아. 민준은 엄마를 도왔어요. 김치를 나눠주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시장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분 씨 아들이 효자네요. 아닙니다. 그냥 주말에 심심해서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시장 구석 작은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말에 미국 돌아가야 해. 정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일이 있으니까. 민준이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엄마, 나 한국지사 근무 신청하려고. 뭐? 그게 정말이니?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하려고 해. 매주 엄마 보러 올 수 있어. 정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응. 회사에 요청했어. 한국에 있고 싶다고. 민준아,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장가도 가고 손주도 보게 해드리려고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정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김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김민준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투자회사 제네시스 한국지사 김민준 대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김서연은 기사를 계속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김민준 그의 엄마가 박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김민준 대표. 그가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끝까지 투자를 거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서연은 시골 촌뜨기 할머니에게 그런 아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그가 단순히 본사지침 때문에 투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3개월 후 재래시장은 겨울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김장김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누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분 씨 뒤에는 아들 민준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민준이 손에 핫팩을 여러 개 들고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추운데 이거 주머니에 넣고 있어. 고마워, 민준아. 정분이 핫팩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내가 살게. 아이고, 괜찮아. 엄마가 집에서 해줄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도 좀 쉬어야 해. 나 성공한 아들이다. 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정분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힘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당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의는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박정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참고 억울함을 삼키며.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1년 후 S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부님, 다시 한번 입점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아 MD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이 좋아요. 네. 여기 시장에서 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김치 파는 것이 행복해요. 백화점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부는 웃었어요. 더 이상 백화점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이 작은 시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김치를 파는 것. 그게 정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시장을 비추었어요. 정부는 김치를 버무리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분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정분 씨의 사연이 세상 어딘가에서 부당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